이제 다들 초면인데 밥은 드셨나요? 식사는 하셨어요? 되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는데 여러분 최대한 제가 시간 오버되지 않게 빨리 끝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체육중점반 친구들이죠. 체육중점반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진로를 다 체육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도 생각하고 계시고? 적어도 체육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진로에 대해서는 뭐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체육 쪽으로는 다 어느 정도 다 좋아하고 계시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좀 운동신경이나 운동 능력이 다른 이제 일반 학생들보다는 좀 월등하신 분들만 모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와는 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예체능반이 따로 없어서 아침 영도시랑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8시에 등교해서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만 엄청 시키는 학교였어요. 근데 저는 체육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체육을 좀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을 이제 태권도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죠. 오늘 강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울체육고등학교처럼 아예 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체육 중점반이라고 해서 일반 관련 과목들도 듣고 체육 관련 과목들도 듣고 관심이 그쪽으로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 체육 관련 전공이 어떻게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전공한 태권도 학과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나혜라고 하고요. 저는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도 해보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유학원, 중국이라든지 모로코라든지 막 세계 각국에서 그 유학을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지도해본 경험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국기원이라는 곳 아세요? 태권도 품증이나 단증 따실 때 국기원에서 이제 주관해서 진행을 하죠. 그 기관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고 태권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태권도 용어 같은 것도 좀 개발을 하고 아니면 품새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 경력이 있고 태권도 관련해서는 좀 그래도 많이 좀 지식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러한 이 세 개를 기반으로 해서 체육학자로서 체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라고 하면 막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체육을 하면서 생긴 궁금증이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학생들을 누군가를 지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지도를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좀 더 잘 따라올까? 라는 점 등을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학문적 기반으로는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어요. 사회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어떤 좀 특성을 갖고 있죠? 먼저 다 남자분들이시네요. 그리고 모두 다 청소년이고 고등학생이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체육 중점반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잘 묶여있죠. 이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각각이 그 사회적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들과 그 관계들을 연구하는 게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스포츠 사회 중에서도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를 연구하는 게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기 전공은 계속 얘기했듯이 태권도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기반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스포츠와 대중매체, 스포츠와 컴퓨터, 태권도 교육 카운셀링, 그리고 태권도 공연의 실제, 호신술 같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태권도 교육 카운셀링이라고 하면 카운셀링이 뭐죠? 여러분들 진로 상담도 받으실 거고 아니면 뭐 심리 상담도 받으실 거고 요즘에 MBTI 검사 이런 것도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담을 진행을 해서 태권도 교육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돕는 게 태권도 교육 카운셀링이고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강의하는 게 태권도 교육 카운셀링이었고요. 또 태권도 공연을 실제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뮤지컬 공연도 있겠고 연극 공연도 있겠죠. 그런 것들처럼 태권도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시범 아세요? 시범 태권도 시범 보신 적 있나요? 네. 막 격파하고 막 공중제비도 돌고 발차기도 차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짜임새 만들어져서 요즘에 한창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태권도 공연의 실제예요. 예전에는 그냥 도장에서 태권도만 배우고 누군가와 이제 겨루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좀 문화적인 요소로도 발전하고 있는 게 태권도의 지금 추세입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들을 좀 접했어요. 스포츠 체육하는 것 자체를 좋아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거가 태권도였긴 하지만 지금도 다양한 종목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좋아하세요? 네? 야구요. 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일단 한국 4대 프로 스포츠 들어가죠. 이런 것들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 그 중에서도 여기서 태권도를 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 해보신 분 많이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태권도 도장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태권도를 또 많은 분들이 접하게 되겠고요. 군대 가셔서도 태권도를 또 하시게 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그냥 주 5일제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시간을 그냥 온전히 일만 하다 보내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스포츠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또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구도 하겠고. 그런데 저는 좀 물과 관련된 거나 좀 레저와 관련된 스포츠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육을 좀 즐기실 수 있는 게 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체육을 하면 뭐가 좋아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가 좋아지죠? 체육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땀을 흘려서 좀 뭔가 생각이 리마인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겠고요. 체육을 하는 이유는 다 많죠. 여러분들도 분명 체육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차차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 중에 체육이랑 스포츠랑 운동이랑 이런 얘기들을 좀 섞어서 하고 있어요. 운동, 신체 활동, 레저, 체육, 스포츠 여기 이렇게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개의 단어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운동은 뭘까요? 이 5개가 만약에 지칭하는 게 다르다면 운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운동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상태일까요? 움직이는 상태죠.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꼭 움직이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막 다리를 떨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을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겠죠. 그런 움직임이 모두 운동이겠죠. 역학적으로 속도를 내거나 이렇게 모양이 바뀌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체 활동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체이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저는 뭘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보여드린 것들이 레저가 되겠죠. 그래서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여가 시간에 하는 모든 것을 레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체 활동이 조금 더 기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체육이 있습니다. 체육. 여러분들 지금 체육 시간은 아니죠.
동아리 시간이면 체육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체육 교과이고 여러분들도 체육 중점학교고 체육 중점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하는 체육이 뭘까요? 그 한자도 요즘 배우나요? 요즘도 필수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체는 일단 몸체자가 되겠죠. 몸체자가 되고 6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 할 때 6일까요? 1, 2, 3, 4, 5 할 때 그 다음에 6일까요? 왜? 뭘까요? 네? 교육할 때 6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체육하면은 이렇게 신체 활동을 가리키는 뭐 학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게 좀 강해요. 몸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교육하기도 하고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다른 뭐 사회와 관련된 규범을 배운다든지 규칙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배우는 게 체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스포츠는 뭘까요? 스포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근데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스포츠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스포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종목 맞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면 아까 우리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를 했었죠. 뭐 축구, 농구, 뭐 배구 이런 것처럼 각각의 종목들을 영어로 얘기를 한 게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체육이랑 스포츠는 확실히 다르죠. 체육은 무엇인가를 그 신체를 통한 교육을 의미를 하고 스포츠는 여러분들이 뭐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그 건강이나 재미나 친목을 위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체육이랑 스포츠는 좀 목적에 따라서 말을 달리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포츠 중점 학교가 아니라 체육 중점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좀 체육 쪽으로 전문가로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뭐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뭐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지금은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이미 중학생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도 뭐 많이 늦으신 건 아니겠지만 좀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당장에 이제 프로 선수가 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체육과 스포츠는 다르고 체육을 여러분들이 뭔가 전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그 관련 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각각의 5개의 단어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지금 진로로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5개 이제 나중에 이제 구분되시겠죠, 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제 전공인 태권도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태권도는 요렇게 한글로 씁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네, 여기 가운데에 보이시고요. 그 밑에 태권도는 영어로는 그냥 로마자 표기로 바로 그냥 태권도라고 씁니다. 바로 읽을 수 있겠죠. 가운데 한자를 보시면요, 태권도가 뭘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태권도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그냥 적어도 해보지는 않아도 다들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태권도가 뭘 하는 스포츠고 뭘 하는 운동인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태권도 첫 번째 태자가 한자로 되게 처음 보는 한자지 않아요? 많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첫 번째 한자? 맨 끝에 이제 태자 처음 글자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이게 족발할 때 그 족자랑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거랑 옆에 글자가 좀 합쳐져서 한 글자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거는 밟을 테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밟을 테라고 얘기를 하고 발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권은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게 손숫자라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손권, 주먹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딱 태권도 나왔네요. 발, 손, 도자는 알죠? 뭐 길도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발과 손의 길이네, 이름이 들어보니까.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딱 그 신체 주위 중에 발과 손을 이용해서 하는 어떤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길도자가 붙는다는 거는 나는 나만의 길을 갈 거야, 나는 태권도인의 길을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듯이 어떤 것을 한 가지를 좀 정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나는 뭐 체육 지도자의 길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길을 가시고 아니면 뭐 나는 연예인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것처럼 태권도는 발과 손을 이용해서 어떤 한 가지를 매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태권도 여기 살짝 여기 글씨 이렇게 좀 흐리게 돼 있는데 보이시나요? 무술, 스포츠 이렇게 돼 있어요. 태권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유도나 아니면 뭐 가라데, 뭐 주짓수,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에타이 이런 것처럼 무술을 의미를 해요. 무술이란 무엇일까요? 무술, 일단 격투기 느낌 나는 거, 격투기처럼 그 누군가와 공방, 이게 싸우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 일도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태권도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손과 발을 이용해서 그 움직이는 무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아가서 스포츠입니다. 레슬링이나 아니면 뭐 가라데나 여러 가지 다른 격투기들도 경기 규칙이 있죠. 경기 규칙 안에서 뭐 실제로 길거리 뭐 스트리트 파이터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경기 규칙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겨루고, 누가 이기고 누가 경쟁하고 신체를 사용을 해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겨루는 게 바로 스포츠죠. 경쟁과 놀이를 위해서 하는 게 스포츠인데, 태권도는 스포츠로 이제 바뀌었어요. 무술이었다가 처음에는 이제 무술로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술이었는데, 나아가서 경기 규칙이 마련이 되면서 그 경기 규칙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변한 게 태권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흔히 무도 스포츠, 무술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술 스포츠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또 뭐가 있을까요? 권투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레슬링 같은 것도 완전 초기에는, 처음에는 뭐 그리스에서 제전 행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좀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죠. 그런 것처럼 태권도는 무술 스포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단어의 의미에 담겨 있듯이 손과 발을 이용한 무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태권도라는 게 그냥 손과 발, 내 신체를 이용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태권도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군인 가족의 특징이 그 나라에서 이쪽으로 부대를 발령을 내요. 이쪽으로 발령을 내는데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로 배치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전국 곳곳으로 이사를 다녀요. 근데 그 이사의 빈도나 그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면 제가 친구를 사귀거나 적응하는데 완전 애기 때였으니까,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게 적응하기가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지금 여러분들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겠죠. 그런 거 새로 적응하다 끝나요. 적응해서 이 친구 이제 이름이 뭐고 같이 좀 놀러 다니고 하려고 하면은 이미 나는 또 이사 가. 그리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방학 때 이렇게 가게 되거나, 또 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따로 연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좀 극복하는 게 어렸었으니까 힘든지 안 힘든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그냥 엄마 아빠가 이사 가는데 나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갔는데 부모님은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부모님은 좀 걱정이 되셔서 저를 태권도장에 보내게 되셨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태권도장에 보낸 이유는 이사도 너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좀 제가 강하게, 건강하게 크기를 좀 바라셨고, 인성적으로도 좀 바르게 크기를 바라셨고, 나아가서는 태권도를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태권도장에 갔을 때, 태권도를 어디 태권도장을 가거나 비슷한 걸 배우죠. 같은 걸 배우고요. 그리고 어디 태권도장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뭐 힘띠였어요. 아니면 뭐 품띠였어. 그러면 다른 도장으로 간다고 해서 그 품이 없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지역을 이동을 했을 때 빨리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태권도를 다니기를 시작했고,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남동생이 저도 한 명 있는데 남동생이랑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권도를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죠. 이렇게 어디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면 이제 막 사범님도 반겨주시고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친구들이랑 굳이 말을 하지 않고 해도 같이 운동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다 보면은 금방 또 친해지고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많이 느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렸을 때 그 태권도장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그 태권도를 배우는 이제 여자 어린이들은 이제 뭐 태권소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이제 뭐 기죽거나 아니면은 뭐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태권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권도장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지르기를 5번 할 때 뭐 이렇게 구호처럼 국기 태권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태권도는 알겠고 이제 국기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기가 뭐죠? 이렇게 흔드는 거? 이렇게 태극기잖아요. 그거랑 한자만 달라요. 한자가 다른데 국자는 똑같고요. 기자가 그 태극기 할 때는 기는 깃발 그 느낌이고 국기 할 때 여기 국기는 기술의 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술이에요. 국가의 기능.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신체 활동의 모습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하고 많은 종목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야구나 뭐 축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가 많잖아요. 그런 스포츠들이 어떤 기술이 정말 월등해야 되고, 그런데 태권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만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태생한 그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예 법으로 지정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기술,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태권도야 라고 법으로 아예 지정을 해놔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국기 태권도라는 게 의미가 결국에는 한국을 종주국으로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축구의 종주국이 어디일까요? 영국이죠. 막 프리미어 리그도 있고, 근데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즐기고 있고요. 그것처럼 태권도도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즐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즐기고 있어요. 그 중에 210이라고 제가 써있는 숫자 보이시죠? 210이라고 써있는 숫자가 있고 그 밑에 1억이 있고 그 밑에 9,944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태권도를 즐기고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걸 얘기를 하면 회원국, 전 세계 나라, 그 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 210개국이 그 태권도를 하는 태권도 국가로 가입이 돼 있어요. 축구를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야구는 그래도 조금 하는 종목 나라들이 몇 개 정해져 있는데 축구는 그냥 진짜 공 하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축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피파나 월드컵이나 이런 게 진짜 인기가 많죠. 근데 피파의 회원국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죠, 여러분들?
211개국이에요. 그 태권도랑 하나 차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 태권도가 좋구나. 우리나라도 태권도를 한번 보급해보자. 그러려면 이제 좀 회원국 이제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210개국이라는 회원국에 가입이 돼 있고요. 거기에 수련생이 1억 명입니다. 전 세계. 그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네, 5천만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되는 숫자만큼 수련생이 있고, 이 수련생의 의미는 그냥 진짜 뭐 흰띠부터 빨간띠 다 치지 않아요. 그냥 딱 일품 이상자들부터 수련생이라고 치고 그게 1억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얘기할 게 뭐 두유노 김치, 두유노 불고기, 두유노 싸이, 뭐 방탄소년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어떤 신체 활동이 태권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국에 9,944개의 도장이 있어요. 이게 9,944개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전국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게요. 한 3,000개? 3,000개 정도, 5,000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 유치원이 한 8,000개 정도가 있고, 중학교는 뭐 3,000개, 뭐 고등학교는 뭐 2,00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각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에 태권도장이 한 2~3개씩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상당히 많죠. 축구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야구장이나 뭐 아니면 뭐 그냥 격투기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장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태권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때문에 태권도가 바로 태권도의 컬처라고 써놨죠. 여러분들 청소년 문화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 뭐 한국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태권도는 태권도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권도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요. 태권도 지르기를 할 때 왜 이렇게 지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태권도를 왜 태권도라고 부를까?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라는 질문 등 정말 다양하게 태권도와 관련된 질문들이나 왜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식으로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시면 지금 태권도의 수준이나 태권도의 모습이 어떤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첫 번째 거 한번 틀어보세요. 많이 여러분들 점심도 먹고 제 얘기가 조금 태권도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조금 그래도 뭔가 화려해요. 제가 진짜 여기서 태권도를 막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거는 코리안 갓 탤런트라고 소리가 나갈까요? 소리가 안 나네. 미국에서 이렇게 방송되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이제 국기원 시범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범단이 가서 공연을 한 거고요. 아쉽게도 소리는 안 나오는데 막 음악도 나오고 지금 외국 분들이 환호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 바로 저 뒤에 그냥 태극기 박아놓은 거 보이시죠? 저만큼 태권도가 상징하는 게 한국적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기술이 예전에 여러분들 도장 다니셨을 때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화려해지고 좀 더 강해지고 정확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쇼적으로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저게 지금 엄청 그냥 가볍게 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선판이 두께가 꽤 두꺼워요. 그리고 타격 저렇게 높이 뜨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방송에서 태극기를 볼 날이 기회가 많이 없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한 번으로 인해서 계속 뭐 영상이나 짤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 한마디로 이제 태권도 시범을 통해서 좀 국위선양하는 모습들도 한국을 알리는 모습이 됩니다. 저렇게 좀 이렇게 높이 고공격파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 태권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우셨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열심히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 가셔서 이렇게 이런 시범단에 소속되고 하시면 저렇게까지 뭐 조금 신체 능력이 좋아야 되겠죠. 운동신경이. 그러면 저렇게 잘 할 수 있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태권도 이 공연을 보고서 정말 감명 깊었다, 너무 재밌었다, 너무 멋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을 하지는 못했어요. 태권도 갓탤런트 나가서 한 4차전까지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우승은 하지 못했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태권도를 저런 걸 보면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난 절대 못해 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태권도도 막 태권도만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태권도 배웠던 그 도장의 문화와 또 지금의 태권도 문화는 좀 많이 또 달라져 있고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느끼실 만한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태권체조를 여러분들 배우셨을 수도 있고 품새를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태권도의 매력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먼저 태권도 기술에 좀 체계성이 있습니다. 태권도 기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손과 발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또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듯이 태권도의 기술이 주로 이제 타격을 위주로 하는 기술이긴 해요. 타격을 위주로 기술이 있는데 그 공격과 방어 기술이 분명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보조 기술까지 있는 게 태권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기술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일반적으로 강해요. 아까 처음에 그 대리석 격파하는 게 나왔는데 한 10장 이상의 대리석이죠. 바닥재로 쓰는 그 대리석 돌인데 그것을 그 팔굽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이 팔굽 자체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팔굽으로 누군가를 쳐서 대리석 8장을 깰 만큼의 이제 파워로 누군가를 친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타격감이 크고 이제 막 바로 기절하거나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강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높아요. 어렸을 때 태권도 도장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이유가 그 신체적으로 또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권도 도장을 배우고요. 태권도 도장에 가서 맨 먼저 하는 게 뭘 배우셨는지 기억을 해보시면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먹 쥐는 법 이런 거를 가르쳐줘요. 그만큼 그 사회적으로 어떤 예절을 갖춘 어떤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태권도 교육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에 태권도의 매력은 좀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셨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거기에 나가서 가장 높은 수준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서 영어학원도 있겠지만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는 뭐 대학을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하는 분들도 많은데 태권도는 외국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한국으로 유학을 와요. 그것처럼 태권도는 한국적이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배우고 싶어하는 무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태권도의 매력이 있고요. 이 교육적 효과와 관련돼서 태권도가 너무 이제 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딱 정적인 자세에서 인사도 잘하고 애가 바르게 크고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 단순히 우리처럼 태권도 도장을 가서 배우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학교에 정규 교과 과목으로 넣기도 해요. 체육처럼 태권도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해외도 있고 많이 좀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고 품 따고 하면은 이제 태권도 도장을 이제 안 가게 되고 끊게 되는데 한국에 그 외국에서는 오히려 일품을 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선생님? 1년 걸리죠. 근데 외국은 적어도 3년, 길으면 이제 뭐 5년 이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일품을 따요. 그만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태권도 일품을 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 감격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기술의 수준 자체도 상당히 높죠. 그렇게 좀 엄격하게 외국에서는 오히려 교육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요가가 심리를 되게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태권도를 할 때 외국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동양의 신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좀 대접이 찬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권도 전공, 만약에 대학에 진학을 하실 때 태권도 관련 학과에 가시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태권도 지도자가 돼서 해외 사업으로 진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에 들어오는 태권도인들을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좀 이제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배운 태권도가 세계에서 배운 다른 나라에서 배운 태권도보다 월등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마스터로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태권도의 기술이 상당히 체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태권도 기술이 이만큼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권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술을 생각을 한다면 주로 발차기 생각 많이 하시겠죠. 돌려차기나 옆차기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말고도 태권도의 기술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총 17개군의 기술이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공격 기술로는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쳐야 되겠죠. 누군가를 때린다는 의미가 되겠고, 누군가를 때리는 기술로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차기, 발로 차는 거, 그리고 손으로 지르는 거 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찌르기나 백이나 치기나 차기나 넘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태권도에는 타격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태권도의 정의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손과 발을 이용한 어떤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압하는 기술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술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누군가를 꺾고 아니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하는 행위도 태권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눈을 찔렀어요. 이거는 반칙입니까? 아닙니까? 반칙. 겨루기 경기에서는 이제 반칙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냥 태권도 기술로서는 내가 지금 당장 맞아 죽겠는데 상당히 그렇게 눈이라도 찔러고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태권도 기술에는 지금 이미 경기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막힌 제재가 되고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만 보는 태권도 기술이 전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고 약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태권도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7개나 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을 여러분들 다 배우려면 분명히 힘들겠고 이 기술이 그냥 각각이 또 따로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발과 손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 신체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기술의 변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체계적이다. 근데 체계적인 게 각각의 기술이 있기 때문뿐만 아니라 요건 퀴즈입니다. 요 발차기 기술이 이름이 뭘까요? 네? 뭐라고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나중에 저희 뒤에 계시는 조재호 선생님한테 가서 아이스크림 받으시면 돼요. 나중에 다음 주에 받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기술이 좀 연달아서 나왔죠. 이 세 가지 기술이 한 가지 기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찼고 그 다음에는 점프를 뛰면서 반대발을 찼어요. 총 발을 2번을 찬 거죠. 요 기술 이름 뭘까요?
나래차기 정답입니다. 나래차기 얘기하신 분, 네, 정답이에요. 그분도 네, 가서 나중에 아이스크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나요? 고려할 때 처음 하는 동작이에요. 고려할 때 처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는 기술입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역시 태권도 명문학교라서 그런지 또 상당히 기술을 잘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쉽죠, 여러분들. 요거 뭘까요? 맞습니다. 주춤서기. 주춤서기 자세예요. 그래서 주춤서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춤주춤 거릴 때 있잖아요. 주춤주춤 거릴 때 다리가 이렇게 일단 구부러지고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듯이 주춤 서서 섰다라는 의미에서 주춤서기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우리 그 고려품새에 처음 나오는 준비서기 동작 통밀기 준비는 저 이 원으로 통나무를 좀 민다는 모습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통밀기 준비석이고, 나래차기는 지금 뭔가 이렇게 발의 동작이 잘 이제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새가 이렇게 푸드덕푸드덕 거릴 때 이렇게 날갯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나래차기라고 얘기를 했고, 돌려차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발을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차기 때문에 돌려차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태권도 기술에서 용어를, 태권도 기술이 뭔지를 알려면 그 태권도 기술의 형태를 잘 보면 돼요. 손을 뻗으면 이건 지르기가 되겠고, 발을 돌려서 차면 발 돌려차기가 되겠고, 옆으로 차면은 옆차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태권도 기술의 이름은 정말 한국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 그 동작들도 있어요. 뭐 스텝을 뛴다고 얘기를 하죠. 스텝을 뛴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좀 뭐 이게 외래어도 있지만, 그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스텝을 이제 딛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놀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술들이 있지만 태권도는 너무나 한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름을 딱 그냥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적이고 쉽고 여러분들의 DNA에 좀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권도의 체계를 보시면 아까 우리 127개나 되는 기술들을 각각 따로 배우려면 하나하나 뭐 10번 이거 지르기 10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재미없고 지루하고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는 겨루기, 품새, 격파, 호신술, 시범이라는 어떤 교육적 체계를 말하는 수련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련 체계가 있어서 조금 더 흥미 있고 재밌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겨루기는 다 아실 거고요. 겨루기는 누군가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을 대상으로 누가 경기가 더 잘하는지 실전 겨루기라고 얘기를 하듯이 아예 이제 태권도 기술로서 상대방과 사람과 겨루는 걸 겨루기라고 하고요. 품새는 어느 정도 기술이 낮게로 있는데 조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데 주로 가상의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게 품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격파는 뭔가를 이렇게 내가 힘이 어느 정도로 센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기술을 쓸 수 있는지 물체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때렸는데 죽으면 어떡해요? 다치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그 격파를 통해서 격파물, 아까 봤듯이 송판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뭔가를 이렇게 깨부셔서 태권도 기술을 쓰는 게 격파이고, 호신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이제 술기, 그러니까 꺾기나 넘기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시범은 이 네 가지를 좀 조합을 해서 어떤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제 태권도를 할 수 있게끔 내가 태권도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태권도 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요, 태권도 학과에 만약에 진학을 하게 되면 태권도 이론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태권도 이론이라고 한다면 태권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 역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아니면 또는 이제 뭐 사회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어떻게 발현이 되고 나타나는지를 배우는 게 태권도 이론인데요. 이렇게 많은 태권도 관련 과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권도 학과에 진학을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을 기반으로 배우게 되겠죠. 실기는 당연히 배우고요. 실기를 배울 때 이 실기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뭐가 되겠죠? 태권도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은 티처의 의미일까요? 리더의 의미일까요?
지도자를 그냥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티처보다는 리더에 가깝겠죠. 코치보다도 그 지도자가 조금 그 코치나 티처나 뭐 리더나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태권도 학과입니다. 상당히 꼭 태권도를 가리키는 사람만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이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체육대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태권도 학과가 그 스포츠와 관련된 기본 소양들을 좀 배우게 되겠고요. 뭐 체조라든지 아니면 뭐 스키나 수상 스포츠, 육상, 뭐 맨손 체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조금 더 전공 심화와 관련돼서 태권도 도장을 경영하는 방법, 또 태권도사, 뭐 아니면 뭐 유단자 분쇄 또는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태권도 교육 카운슬링이나 태권도 공연의 실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상당히 배우는 게 많죠. 태권도 학과 가면 도대체 뭐 할까라고 태권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태권도를 바라볼 때 정말 세밀하게 나눠서 바라보는 게 이제 태권도 학과고 태권도 학과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태권도 관련한 전문가 그리고 지도자로서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이끌거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태권도 학과의 지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실 때 여러분들은 태권도 학과뿐만 아니라 이제 체육학과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뭐 스포츠의학과 뭐 다양한 체육과 관련된 전공 진학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약 70%입니다. 10명 중에 여기서 10명 중에 7명은 대학에 가요. 나머지 3명은 뭐 안 가는 걸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재수를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마지막 3학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 진학률이 70%나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갈 확률이 높겠어요? 안 갈 확률이 높겠어요? 가죠? 가긴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대학에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어딜 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디 학과를 가서 내가 무엇을 배울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은 요즘에 많지 않아요. 옛날처럼 막 대학을 정말 진짜 대학 나온 사람이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좀 기본 베이스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 이제 분들은 대학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대학을 일단 다 가. 근데 어디를 가는지가 더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대학의 체육학과와 관련된 그 대학의 체육과 관련된 전공이 개설된 게 총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넘고 그 관련 학과들의 이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개 추린 거고 이것과 더 나아가서 몇 개 더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체육학과 생각할 거고 체육학과와 관련된 이름 뭐 사회체육학과, 뭐 체육교육과 이런 거 있을 거고요. 거기 나와서 스포츠 지도학과는 조금 코칭 개념, 그 코치와 전문 선수와 관련된 영역이 스포츠 지도학과에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의학과나 레저 스포츠 학과, 또 뭐 경호학과, 뭐 스포츠 아웃도어학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체육학과가 전국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디를 갈 거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야 되겠고 이거를 기반으로 내가 어디 대학에 갈 건지도 선택을 해야 되겠고 나아가서 그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대학에서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뽑고 있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인생의 목표가 대학은 아닌데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을 어디를 가는지는 여러분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아까 여기 나와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좀 부러웠던 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공부 일단 정시, 수능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 수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체육 수업이 자습으로 돌려주기도 했고 안하공처럼 공 하나 던져주고 그냥 놀게끔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진로를 그래도 나름 일찍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여러분들 아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진로를 내가 뭐 체육과 관련된 거를 가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건 체육이구나, 나는 좀 활동적이구나, 나는 체육을 잘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가고 계신 건 아닌가
그래서 더 좀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일단 공부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조금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조금 더 이제 목표에 집중을 하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신다면 많이 좀 동기부여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든 와중에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그 대학 진학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렇게 생겼어요. 경희대학교라고 수원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고, 제가 경희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희대학교를 딱 갔는데 정문이 너무 이쁜 거예요. 보시면 정문이 저렇게 생겼고 생각보다 엄청 커요. 크고 좀 대학 캠퍼스 자체가 엄청 이뻐요. 그래서 뭐 봄에는 벚꽃 피고요, 눈이 와도 이쁘고 가을이 돼도 이쁘고 하는 곳이 경희대학교예요. 제가 마치 지금 뭐 경희대학교 홍보대사처럼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그냥 놀러라도 뭐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라도 가보시면 그 이쁜 건물도 많이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그 도서관 앞에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지치면 이제 저기 가서 쉬기도 하고 저기서 뭐 짜장면도 시켜 먹고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이쁜 학교가 이제 경희대학교라는 점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하셨을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준도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학과 들어가면 이렇게 단체 운동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태권도를 하는 시간도 있고요. 대학에 가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학을 못 갔다면 누리지 못할 모든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준비를 좀 잘 하시고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학과와 관련된 이제 스포츠 학문들이 나눠보면은 이렇게 총 8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체육에서 배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론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이미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달리기만 해도 뇌가 좋아진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만한 사람들한테는 특효약이 운동이죠. 뭐 비만 관련해서 뭐 고혈압 약을 뭐 계속 평생 동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운동이 그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체육학 그 관련 연구 중에서는 스포츠 생리학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 나아가서 스포츠 심리학은 여러분들 예전에 펜싱 선수가 딱 앉아서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이게 방송에 내보내진 적도 있고, 어떤 테니스 선수는 상당히 많은 루틴을 갖고 있어서 뭐 공 두 번 만지고 뭐 머리 다듬고 뭐 이런 루틴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포츠 선수가 진짜 극한의 경쟁 상태에 돌입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 나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정신줄을 놔버릴 것이냐 하는 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혼잣말을 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자기만의 루틴을 개발을 하는 것 등이 스포츠 심리학의 일종으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국인이 가장 힘들어하고 그 병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스트레스 난 없다, 너무 행복하다. 네. 스트레스가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없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운동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스트레스가 아예 없거나 긴장감이 아예 떨어지면 선수들이 오히려 경기에 몰입을 못해요. 그냥 해볼래 하고서 그냥 나가서 경기를 뛰는 거죠.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부여가 됐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실력이 확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받아 라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스트레스를 조금 더 즐기실 수 있는 좀 힘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 사회학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나 아니면 스포츠를 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경영학은 스포츠를 어떻게 더 매니지먼트
이벤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스포츠 관련 이벤트를 다루는 게 스포츠 경영학이고, 마케팅이나 뭐 홍보와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교육학은 아까 얘기했듯이 체육과 관련된, 그리고 또는 꼭 학교에서 배우는 운동이 아니라 뭐 어디 주민센터 같은 데서 배우게끔 할 때 지도하는 방법이 이제 스포츠 교육학에 담겨 있고, 거기에 나가서 스포츠 철학, 스포츠 사학이 있습니다. 스포츠 사학이라고 하면 역사를 얘기를 하고요. 언제부터 왜 체육을 하기 시작했고, 태권도가 언제부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철학은 가치, 왜 그런 몸짓이 나타나는지, 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체육을 하는지 등이 나타나는 게 스포츠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 정도가 중심이 되는 스포츠 그 체육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밑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체육은 뭐 배울까? 대학에 가면은 뭘 배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8개 정도의 학문에서 더 세부적으로 분화된 내용들을 배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동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뛰는지 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어떻게 뛰시죠? 기본적으로 팔, 다리를 이렇게 흔들죠. 근데 팔과 팔이 이렇게 같이 나가는 사람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애기들이 걷기 시작했을 때 뒤뚱뒤뚱 걷긴 하지만 팔다리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죠. 근데 긴장이 극도에 이렇게 오르면은 같은 발 같은 손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또는 그 뛸 때 여러분들 만화 중에 그 나루토라는 만화 아시나요? 알아요? 요즘 완결 나긴 했는데 아시네요. 그래도 그 나루토라는 만화 볼 때 나루토에서 닌자들이 어떻게 뛰죠? 팔 이렇게 뛰죠. 이렇게 잖아요. 현실에서는 그게 뛸 때 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 이렇게 뛰어보신 분이 있어요? 상당히 생각보다 빠르지 않고 느려요. 그래서 저 장면을 볼 때마다 왜 저걸 그린 사람이 저렇게 그렸을까라는 의문이 아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게 생각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뛰더라고요. 제가 길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뛰어요. 뛰기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을 때 뛰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진짜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정말 상식 이상의 그 신체적인 능력을, 운동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시면. 그리고 체육학과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이렇게 있고요. 태권도 학과 비슷하고 방금 아까 본 8개의 종목들과 연관된 그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뭐 프로 스포츠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4가지 인기 있는 종목들이 있고, 체육과 관련된 이제 체육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는 종목들이 있듯이 농구나 배구나 축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또 배우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매체에서 보시면 중계방송 많이 보잖아요. 중계방송 할 때 그 스포츠와 대중매체와의 관계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재밌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시고 체육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배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체육 지도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역량, 그 배경 지식, 그리고 신체 능력, 그 기술 이런 것들을 갖추게 돼요. 그렇게 갖추게 됐을 때 이렇게 많은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직업군만 이만큼인 거죠. 근데 체육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꼭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도 어딜 가서나 좀 많이 환영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에 의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신체 능력이나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대학에서 꼭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들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충분히 그 체육과 관련된 직종을 살리지 않아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보면은 체육학과를 가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 이렇게만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진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시면, 지금 열심히 대학을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종목, 관련 직업군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행복한 삶을,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체계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대학에 꼭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체육과 관련된 직업군이고요. 그 다음에는 태권도와 관련된 직업군들도 이렇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태권도 지도자, 태권도 교육자라고 하면 사범님이 계시겠고요. 사범님, 관장님, 태권도 심판, 코치, 감독부터 해서 태권도와 태권도 관련 협회 행정가로도 갈 수가 있고, 또는 태권도와 관련된 외교나 아니면 정치 또는 이벤트업,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태권도 학과에 가시게 되면 태권도와 관련된 지식을 전문적으로 쌓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나는 이 태권도를 잘 아는 사람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태권도 학과를 나오면 군인이나 경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마케팅 관련 회사, 스포츠와 마케팅 관련된 회사로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체육학과 취업률을 보시면 한 60%, 70% 정도가 되는 게 취업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대학에만 들어가시면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의 주변만 둘러보셔도 체육과 관련된 시설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필라테스 학원도 있고요, 요가 학원도 있고, 기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PT 샵들이 되게 많이 있죠. 요즘에 TV를 여러분들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PT와 관련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몸을 만들게끔 도와주는 직업이라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멋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체육학이나 태권도학에 가면 이런 이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보면 체육 선생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 선생님을 하려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을 하려면 교사 자격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사범대학을 가게 되실 수도 있겠고요. 사범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한테 체육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 교사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학부에서도 정말 좀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체육교사와 관련된 자격증이 나가는 학과들이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육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좀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체육교사와 관련된 과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사가 되려면 시험을 이렇게 많이 봐요.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돼요. 공부뿐만 아니라 진짜 지식을 진짜 체육과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봐야 되고,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수업을 잘 할 수 있는지까지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체조나 육상이나 수영 같은 경우들은 구기 종목을 제외하고 체조나 육상이나 수영은 여러분들이 신체 능력을 가장 키우는 기본적인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에 가지 않았을 때는, 물에서는 당연히 수영이겠고, 물에 가지 않고 여기 있을 때는 달리기랑 체조가 여러분들의 신체 능력을 좀 가장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종목이고 형태이기 때문에 달리기만 잘해도 운동신경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체조만 잘해도 상당히 유연성이나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하는 것들 좀 열심히 육상이나 체조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체육 교사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점에서 한번 보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시면 지금 많이 배웠죠. 정말 아름다운 캠퍼스도 있고, 전문적인 이론도 갖출 수 있고, 실기 능력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률도 상당히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 준비를 잘 하셔서 체육 지도자로서 체육과 관련된 직종을 잘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의 시간이 더 남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아직도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렵다. 내가 지금 체육 국정학교까지 왔는데도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에는 심리 테스트 검사도 되게 많죠. 직종과 관련된 MBTI 검사도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그 체육과 관련된 직업 중에 어떤 게 좀 나한테 맞을까? 선수들을 케어해주는 스포츠 의학이나 재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누군가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겠고, 또는 내가 직접 선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체육으로 느꼈던 즐거움을 내가 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런 정말 건강에 정말 좋은 그리고 즐겁고 사람의 심리를 좋게 하는 이런 체육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지금 당장의 결단을 내리기 어려우시다면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나 아니면 스포츠 잡페어 같이 여러분들이 그 지금 주위만 조금만 더 둘러보시면 관련 직업과 관련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더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우실 때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거나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혼자서만 이렇게 끙끙 앓고 고민하시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좀 정리를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자 얘기를 제가 좀 오늘 많이 했는데 이거 무슨 한자인지 아세요? 예, 똑똑한데요. 이름 명자예요. 이름 명자 보시면 그 밑에 이 네모가 뭘 의미를 하죠? 입구자입니다. 입구는 여기 입을 의미를 하죠. 그 위에 있는 건 뭘까요? 기역자 같이 생긴 저거는 밤을 의미를 해요. 밤, 깜깜함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했을 때 자기의 이름을 좀 되뇌어 보시면요, 내 이름을 좀 되뇌어 보시면 그래도 그 어두운 가운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든 상황에서는 내 이름을 걸고 또는 내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서 좀 해소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계속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여러분들 체육과 관련된 직종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체육과 관련된 직종에 계속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꼭 대학에 진학하시거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